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 염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경현 의장님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려운 시국에 정치인이 되셔서 국회의원 시절이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시대에 정말 바꾸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일과 그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 의장님. 질문의 내용은 어려운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직이 되셨는데 그때 꼭 이 나라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꾸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차마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78년에 국회의원 선거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때 제가 내세운 것이 한국을 세계 10대 강국권으로 가는데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니까 지방에 농사 짓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대 강국? 저건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너무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계속 10대 강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어떻게 갈 수 있냐? 세계 연구기관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유대민족, 그 다음에 게르만 독일민족,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민족이 더 1등이 된 민족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방에 있는 제1공약을 전문대학이 있었습니다. 더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4년제 대학으로 공약을 해서 4년제 국립대학으로 만들었고, 제일 먼저 또 제가 했던 것이 가르치기 위해서 시립 도서관을 있는 돈을 갖다가 제가 시립 도서관을 만들었고,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그래도 안 바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전남 순천시에 나간 민속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옹땅 아파트로 그냥 완전히 엎으는데 지킬 걸 못 지켜요. 저기 아산에 이시촌이 하나 있고 경주에 양동마을이 있고 초가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순천시 나간의 민속촌에 초가 100가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 유지하기 위한 대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 선거구제가 대단히 이게 중요한데 어렵다. 지금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소선거구제는 당선자가 35% 얻으면 65%는 낙선자를 찍은 표가 되기 때문에 사표가 되잖아요. 근데 둘을 뽑으면 35% 40% 그러면 두 사람이 당선되니까 이 중선거구제가 좋고, 한쪽은 그냥 A당이 몽땅 먹고 한쪽은 B당이 먹는 것은, 이걸 섞으려면은 중선거구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더러 중선거구제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큰 1당 2당이 지금 소선거구제 갖고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고치려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화합으로 가려면,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중선거구제가 제가 못다한 아쉬움이고, 그 노력은 하지만은 앞길은 좀 안개가 껴 있습니다. 네, 시립도서관도 세워주시고 순천에 민속촌도 세워주시면서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공헌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제 중선거구제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셨죠? 지금은 지역을 잘게 쪼개어서 그 작은 지역에서 1등만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지자체의 선출직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1등이 아니라 1등, 2등 혹은 1등, 2등, 3등까지를 당선되게 하면은 여러 당이 조화롭게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김동주 의원님께도 좀 의견을 여쭈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도 참 어려운 시절에 정치인으로서 특히 또 야당이셨죠. 야당으로서 참 순탄치 않은 의정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의원으로서 꼭 이루고 싶었던 일, 그래서 추진하셨던 일들과 그렇지만 다 이루지 못하여서 지금의 후대들에게 꼭 이 일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김동주입니다. 88 올림픽 때 중학교 이상만 다녔으면 아마 저를 잘 기억할 겁니다. 12대, 13대, 15대 국회의원 했고요. 오늘 맹강연을 해주신 우리 참 존경하는 유경현 회장, 내 개인적으로는 참 형님같이 모십니다. 아주 박식하고 지금도 머리가 대학 고등학생보다 더 지금 현재 잘 돌아갑니다. 또 이어는 가수 같으면 남진이고 저는 나훈아입니다. 저는 부산 경남이 기장이라는 데입니다. 이러고 이어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공고 나와가지고 직공생활 하다가 이거에서는 도저히 안 맞다 이래서 진짜 못 사는 국민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LG입니다. 금성사 창설 멤버입니다. 그만두고 나와서 공고 나오가 국회의원 3번 하고 난 이후에 잠깐 쉬는 동안에 이때 공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제가 99학번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다 선배일 겁니다. 우리 아들, 딸보다 제가 후배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지금 이 사회가 아까 우리 유경현 의장님의 말씀에 아주 그 역사적인 거를 시간이 아마 너무 짧고 이래서 다 말씀을 못 했는데 아주 좋은 의미가 많이 있는데 어째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 중병이 걸렸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선거구 제도가 어떻게 돼 이 질문보다도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을 안 고치면 안 되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아들 둘이 따라하는데 그렇게 화려한 정치를 했지만도 아직 애들에게 전세도 하나 못 얻어줬습니다. 그럴 때에서 저도 남에게 지금 이게 뭐 사정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서 헌정회 사무총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항상 또 우리 또 여러분 다 모시고 선배들 모시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문회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일반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김동주가 10%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3당 합당할 때 참여를 안 하고 다 YS 다 밑에서 다 큰 사람들인데 우리가 같이 선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하철 형님 모시고 참 민주화 투쟁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도 하도 저 형님에게 제가 12대 나왔을 때 너무나도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시골에 농장에 가 있다가 진주에서 밤차 타고 오니까 밤 2시에 도착했습니다. 저 형님이 하도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줘야 된다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제가 준비를 좀 해온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회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는 여당 하시는 분들, 야당 하시는 분도 있지만도 저는 지금 어느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헌정회 사무총장 할 때 저는 정당을 제가 어느 당에 지금 같으면 저 국민의당입니까? 전체에 상임 고문하다가 다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헌정회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여야 없이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깨가 많고 재주 잘 부리고 국민에게 지탕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 출세하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크게 나가면은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가장 한 서너 가지 내가 잘 못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 문제. 저는 금속노조 제가 금성사 지부의 위원장까지 출마한 사람입니다. 노동 문제를 이렇게 하라는 노동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동 문제 바꿔야 됩니다. 정치 문제, 우리 언론, 지금 현재 친윤이니 친명인이 하는 문제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면 뭐합니까? 친윤이나 친명이 잘 붙는 게 낫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뭘 하라는 겁니까? 청년들에게. 교육제도 전부가 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은 한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 3분의 반은 없애도 괜찮습니다. 전문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최고의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제가 이 농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민들레, 옛날에 민들레 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어 갖고도 세계화돼가 수출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대폭 없애버리고 전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빨리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동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지자재 문제, 저 이 중에도 지방위원회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사실 아까 소선거구 제도니 지방이해 이런 문제는 저도 상김씨를 모시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도의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시도, 강력 정도의 이해 정도는 먼저 구성을 하고 더 좀 민주화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 시, 군, 구 정도 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 선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방에 가면은 농협장 선거, 수협장 선거, 군의원, 구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 선거병이 걸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앞뒤로 못 가요. 지금 현재 똑 자동차 가다 뻘구덩이 빠진 거 한 가지예요. 지금 이거 참 정치인으로서 참 이거 그 당시에 저희 지도자들이 꼭 지자재도 시군까지 같이 해야 된다 하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또 내무위원회 간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하는 저 정진석 아버지가 내무부 장관 할 때 대한민국의 행정법을 뭐 우리 선배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다 만지다시피 했는데 이 정말 참 조금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저는 1인 선거구 이것도 야당에서 주장했습니다. 바른 말로. 왜? 이 항구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49%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한데 동의를 합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저는 오늘 이렇게 할지 몰라가 준비된 거 하나만 마지막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이 지속발전평화위원회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서울대학 총장이나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국회의원을 김해, 양산, 부산, 해운대 세 분 했느냐. 노력이거든요.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자기에게 오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이력서에 쓸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자수간첩들 데리고 나라 구하는 소위 방공 운동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계 구의 책임자였습니다. 이거 경력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이 모임을 잘 여러분들 참여한 것을 자기가 지금 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 단체를 가지고 최고화 만들어 보십시오. 전문인으로서. 그는 뭐냐 하면은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금년에 30살에 출마해 가지고 딱 50년 됐습니다. 계속 정치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훈수했습니다. 이러나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중에서 하나 이 운동을 한다면은 저는 제가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제가 도와주고 싶은 게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 가지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재경국민운동도 있었고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이제 마음이 좀 바꿔져야 됩니다. 이 지금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달 말일 되면은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6월 1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겠다는 이 연구는 하지 않고 앉아가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래가 나라 되겠느냐 이 말이요. 각계각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는 이사대로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모레 군인들이 되면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전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중에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시갖고 새마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마음 가지는 운동을 만일에 전개한다면은 저는 이제 남은 저의 인생을 거기에 가서 무슨 일든지 도와주고 싶다 하는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심부름해야 되게 오늘 말씀해야 돼.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방금 김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노동, 교육 등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문제들이 사실 저희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방향을 잘 못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주 의원님께서 새 마음 운동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운동에 힘껏 도와주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대학생 추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사회 활동을 하면서 두 분의 의정 생활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유경현 의장님은 그 법과대 졸업하시고 동아대 정치부 기자로 먼저 활동하신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김동주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성사 퇴사 이후에 철강 회사도 경영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주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곳이 이제 제가 부산 출신의 지금 현재 경남 양산이 본가여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두 분 모두 이제 한 번 하시기도 어려운 그 국회의원을 3선 하시고 또 수차례 낙선 경험도 있으신데 그 당선과 낙선을 오가실 때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마인드를 어떻게 좀 컨트롤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께 주신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럼 먼저 유경현 의장님께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장수는 승패는 병가의 상사다 얘기 들어보셨죠? 이기는 것이나 지는 것이나 언제든지 있는 일이다. 이겼을 때 겸손하고 대비를 잘하고 졌을 때 낙담하지 않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올라올 때 제일 큰 스승은 뭐였냐?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에 절망하는 민족들 그대로 다 했지만 우리는 가난을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번 떨어졌습니다. 헌정회장도 1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낙법을 배워야 돼. 떨어졌을 때 큰 상처를 안 입도록 언제든지 질 수 있다.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 질 때 여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자당 당 대변인인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KBS에서 순천까지 와서 대변인이 왜 떨어졌냐 그래서 대변인이 아니라 대대변인도 떨어진다. 1차는 모든 책임, 부실은 후보인 나한테 있다. 뭐 절대적인 책임은 내한테 있고, 두 번째는 그때 소선거구제로 바로 바뀌는데 당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점이 있다. 어떻든 이번 선거는 제 상대가 조선승 선배신데 이 어른이 당선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민들의 뜻은 조선승 의원한테 모아졌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조선승 의원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큰일 좋은 일 많이 하시도록 나는 백의종군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이 조선승 의원이 어디서 들으시고 정부에 가가고 유경현이가 참 그 괜찮은 놈이다. 떨어졌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쭉 떨어진 다음에 같이 잘 지내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아쉽고 고쳐야 되는 것이 인물 이 평가에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공과 가를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보다도 상대방을 원망을 해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어쨌는데 이거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자.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으로서 이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그 시범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이 앞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헌정회장도 제가 떨어졌을 때 신경식 회장이 되고 영태 회장이 된 분들고 지금 헌정회장 계신 분들이 목요상, 신경식, 유영태, 유경현, 김일윤까지 있는데 어떤 조직보다도 이 헌정이라는 동네가 복잡합니다. 이런 맹렬한 야당 투사들이 가득해요. 옛날에 보면 완전히 그냥 난리판인데 여기는 우리가 둘이 가서 우리 헌정에만이라도 큰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헌정회장들 그만둔 사람들이 매달 모이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졌을 때 이긴 사람을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시고, 제가 졌을 때 이긴 사람이 지역에서는 허경만 의원이라고 제 선배인데, 그 선배하고 제가 가끔 막걸리 마시면서 지나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선거라는 것은 국민을 보고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겠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동주 회장께서 냉철히 비판하셨는데, 지금 정치는 국민을 보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국회도 다 싸우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기 공천을 위해서, 이게 국민이 볼 때 많은 아쉬움이지만 고쳐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명철한 자세와 집념과 도전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개혁의 전사가 되어주시기를 비나이다. 좋은 말 하셨고요. 아까 그 더군다나 또 이 지역구에 아마 엄마 아버지는 저 운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에 떨어지고 난 뒤에 포스터 요만한 거 하나를 김해 양산에 전체 다 붙였거든요. 그 뭐라고 썼느냐? 낙선에 울지 않고 여러분의 성원에 옵니다. 낙선에 울지 않고
여러분들 그 고마운 성원에 옵니다. 이게 아주 본드 같은 풀로 가지고 전봇대에 다 붙였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2번 떨어지고 3번째 걸렸는데 그때 제가 중소기업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식기 공장을 했는데 개표 마치고 3시 4시에 떨어진 거 당선자 박수 치주고 난 뒤에 바로 야간 공장에 와서 그날 또 밤에 일을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하문해서 안 된 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고, 이제 3번째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여기 유 회장님 모양으로 이래 진짜 그 사전에 준비된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주 훌륭한 언론인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하러 다니고 책도 보고, 다른 사람 잘 때 잠을 안 자고 3배 4배 노력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50 청문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이나 장세동 여러 사람들이, 우리 선배님도 했지만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를 보고 청문회 수다라는 하나의 칭호를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고마운 게 김해 양산이나 일로 가면은 제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김동주 공적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김해가 그 당시에 6만이 되는 게 지금 현재 50만이 넘어갑니다. 양산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4만 몇천 되는 게 지금 30만입니다. 기장이 2만 3천 되는 데가 지금 20만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고 미래 유성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저기 때문에 공적비가 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3번째 질문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 여쭈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20대 청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잘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랑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신 것이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일과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앞서 주셨던 질문과 조금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 질문을 조금만 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포함하여 인생을 사시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일과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일까지로 조금 질문을 확대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자님?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질문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주 의원님께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못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당시에 막 학생들, 지식인들, 노동자들 전체가 이 군사정권 그 당시에 민주화를 할 때 막 사장을 감금을 하고 막 어떤 위법적인 폭력 행위를 쓰더라도 마지막에 독재 정권 물러가라 요 말 한마디 해주면은 전부 다 그 편을 들어주거든요 우리가. 예, 이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식의 그 노동 문제를 바라지는 않았다 하는 거 아까 이래하고 그런 지자재 문제, 솔직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은 각자가 개인 지금 현재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당론에 따라서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끝까지 주장을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가 다시 만일에 정치를 한다면은 그런 거는 대단히 잘 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잘한 일은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전 국민으로부터 지금도 여기에 저 어떤 데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만은 나가면은 인사를 하면은 나는 누군지 몰라 이러면은 제가 팬입니다 하고 국내적으로 나이가 그 당시에 88 올림픽 때 고등학교 이상 다닌 사람들은 그때 아마 50 청문회의 텔레비를 봤기 때문에 지금도 팬입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을 저는 지금도 명예로 삼고 있고 저희 큰 재산을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삶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삶이시네요. 네, 유경현 의장님께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은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고 핵 잠수함도 만들고 뭐 아주 뛰어난 공업 국가가 됐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70%가 농민인 농업 국가인데 지금 농민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입니다. 5%. 5%인데도 쌀이 남아서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사태가 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꽁보리밥 먹고 구강 그릇 떠놓고 5형제 6형제가 먹을 때는 다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지금은 피자 먹고 뭐 떡볶이 먹고 오만 음식을 다 먹는데 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배 아픈 사람들이.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많아져야 되는데 돈이 많아져서 격차가 많아져.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런데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비교적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볼 때 배가 고플 때는 괜찮은데 배가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배를 아프게 않으려면은 이 소득 격차 차이를 줄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학 진학률이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얼마 가면 고등학교 100명 졸업하면 70명이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이 몇 번째예요? 미국 다음에 두 번째 비쌉니다. 이러니까 대학을 그렇게 가는데 독일은 뛰어난 선진국인데 대학 진학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35%예요. 우리 절반밖에 대학을 안 가요. 행복이 뭐냐? 우리 김 회장께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 골라. 자동차 정비, 유리, 무슨 또 용접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은 그 좋은 일 하고 재미있고 돈 벌고 대학 나와도 그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공부만 책 파는 책벌레가 있어. 독일 같은 데는 초등학교 담임 1학년은 우리는 매년 바뀌잖아요. 1학년부터 5학년을 담임 선생 하나가 맡아요. 이 김철수가 부모들보다도 선생이 더 잘 알아. 요놈이 뭘 좋아하냐, 뭐의 능력이 있냐. 그러면 5학년 때 부모가 불러가지고 철수가 어디를 보낼까요? 선생님이 요놈은 공부를 벌리니까 대학 보냅시다. 오케이. 요놈은 자동차 기계를 좋아합니다. 기계 보냅시다. 오케이. 대학 안 가. 그러면은 10년 후에 저 사람은 대학교 교수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용접 회사 사장이 돼 있는데 봉급이 똑같아요. 똑같아. 봉급 간의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연봉이 보면은 금융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금융계가 많죠. 제일 많고 일반 소상인데 평균 소득은 그래도 엊그제 보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전후 이래가지고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저는 재무위원으로 금융을 하면서 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에게 세금을 자꾸 많이 내도록 하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하나가 5천억 원을 내고 돌아가셨어요. 부자. 2,700억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상속세를 지금 많이 내기는 내는데 그래도 아직도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이 있어가지고 선거를 해보면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정도 능력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지 한없이 욕심하면 한없이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는 그 격차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영원한 숙제라는 거 하고, 건설위원 할 때는 이 한강이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양쪽은 올라가는데 단군 이후에 한강 양쪽은 완전히 현대 도시가 되는데 한강은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그걸 강력히 주장했어요. 수도에 이게 큰 물줄기인데 여기를 개발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 모래를 팔아가지고 절반을 개발비로 쓰고 양쪽 올림픽 강변도를 지금 한강 개발이 된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은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역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남 쪽에는 구미, 울산, 부산 공장이 많은데 호남 쪽은 농지 지역이 돼가지고 공장이 없었어요. 그때 박태준 포철 회장께서 포철 회장인데 제2공장을 지어야 된다. 제가 원내 수석부총무고 그거는 재무위원장인데 날마다 만나가지고 아산에 지금 제2공장을 가져간다 그러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소? 연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져가면 좋겠냐? 호남이 공장이 없어 아무것도. 여수 화학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배려를 하고 이 정부가 큰 계획을 짠 게 좋겠다. 그럼 논리를 만들어봐라. 철공장. 그래서 만들었어요. 철공장은 중요한 전략 사업인데 휴전선에 가까우면 이건 안 된다. 하나. 거기는 밀물 썰물이 차이가 8m, 9m니까 큰 배가 닿기 어렵다. 호남이 소외됐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정치적인 선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박태준 회장하고 갔는데 한 번 가서는 빠꾸를 맞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산해야 해야 된다고. 이 전부 짜갖고 있어. 80%가 정해졌어. 또 두 번, 세 번째 가더니 드디어 광양제철이라고 지금 제2제철을 박태준 회장이 재무위원장, 제가 원래 수석부 총무,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 그 큰 프로젝트를 가서 지금 세계적인 그 항구가 된 것은 저는 그 소문 안 난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러 말씀 중에서 딱 하나, 이것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다면 각 의원님분들께 하나씩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현 의장님께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장 먼저 하시죠. 아니야. 김동주 의장님께 먼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입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그래도 귀한 시간에 특히 우리 또 아까 우리 의원님도 소개한 분들은 다 이 헌정의 원로 의원님들입니다. 선배님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재산 아닙니까? 저는요 청년에 대한 불평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노인에 대한 이 정년도요, 이제 노인이라면은 뭐 60세, 65세 되면 뭐 지하철 뭐 무료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70세까지요. 70세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여러분들 주장 안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선후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게 왜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교육에 도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촌까지도 몰라. 6촌, 저희들 어릴 때는 못 살아도 8촌, 10촌까지 제사도 지나고 명절에 한 번씩 보고 이랬는데 지금 6촌이 어디 사는지 4촌이 어디 사는지 몇 년 가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으로 지금 잘 못 됐습니다. 지금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정치인들이 있지만도 또 일부 책임은 표를 찍는 여러분들에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저는요 가감하게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발표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여야를 떠나서 임기로 선출된 직원, 그 임기를 꼭 보장해 줘야 되겠어요.
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냐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 2년 차고 3년 남았는데도 빨리 흔들어가 그만두 버려야 이 자기 찬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숨 쉬는 소리든 눈 깜빡거리는 것까지 다 지금 간섭을 하고 어른이나 아나 관계없이 전부가 무슨 심심하면 탄핵하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지금 국내 정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는 큰 전쟁이 지금 2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도 중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중병이. 일부 소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런 정치인들 여러분들 숫자를 좀 한번 내놔 보세요.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그만두고 정권을 빨리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정권을 가져가려는 세력, 또 이쪽에는 안 뺏기려는 세력, 안 뺏기려면 안 바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도 국민으로부터 표를 적게 받아가지고 심판을 적게 받았으면 이혼수가 적게 받았으면은 지금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내 잘못이요 해야지. 네 때문에 떨어졌다. 뭐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말이 됩니까? 또 다음에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자기들 할 일이나 안 하고 같이 저 사람이 조금 인기가 있으면 저 사람이 조금 대통령 가까우면은 자기가 다음에 밀리니까 싶어가지고 꼬시락이 지살 뜯어먹는다고 자기들끼리 식구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여야간이 다 썩었어요. 이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정말 걱정입니다. 청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조그만한 거 원래 사회지 출신입니다. 사회지 연합회, 농촌운동, 농어촌운동 요 조그만 요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해서 국회의원도 3번 했고 또 10분 하면 뭐합니까? 국민 속에 아직까지 김동주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심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가 다 저보다도 엄청나게 다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더 큰 일을 해주시고 첫째 나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주 회장님 말씀에 제가 이하 동문입니다. 또 드릴 말씀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본은 노벨상이 24명, 25명 받는데 우리는 몇 분이 탔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평화상 한 분 받았죠. 그럼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은데 왜 노벨상을 못 탈까? 나라가 약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라 힘이 약하니까 센 미국에서 다 가져가고 일본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한 군데 머물지를 못하고 이동성 고기야. 자꾸 이동을 하니까 분산이 돼서 쌓이지를 않는다. 삼성전자 인사 책임자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여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의 상고를 돌아다녀서 어렵게 모시다시피 직원 있으면 1년 있으면 30-40%가 또 나가버린대요. 베트남은 가보면 딱 한 달 있으면 전국에서 와가지고 3년 5년 거의 그대로 한 직장에 있는데 우리는 눈이 높아가지고 자꾸 이동해가지고 축적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이것을 집중적으로 신중해서 거기다가 올인을 해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니라 세계의 으뜸 가는 내가 명장 중에 명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전심전력을 하면 하느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두신다. 은혜를 두신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딱 정해가지고 또 미용도 얼마나 다양 여성들 미용도 있고 남성들도 가지가지 직업 중에 그것을 개척해서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인재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출발 각오를 굳게 해서 성공한 인생을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도록 믿고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저희 패널 토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두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